자, 이제 2023 트렌드에서 알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파 세대가 몇 살까지일까요? 사실은 20대를 우리는 MZ세대, MG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키워드가 뭔가요?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청년 세대와 중년, 노년 세대와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 알파 세대는 어느 세대냐? 알파 세대의 최고령층을 김난도 교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이 2023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현장에서 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알파 세대를 한 중학교 3학년까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알파 세대가 어떤 세대냐? 디지털과 함께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에 노출이 되었고 디지털과 함께 성장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소위 말하면 디지털 호모 사피엔스 이 세대가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의 이 특징은 좀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소비 욕구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디지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의존하고 디지털을 노는 수단으로. 그런데 김난도 교수가 얘기하는 건 알파 세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파 세대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전 여기에 1000% 공감합니다. 알파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아이들 연령대 정말 놀랍게도 10월, 11월 2달에 걸쳐서 불과 며칠 전까지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5살, 6살, 7살 아이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알파 세대를 기르는 부모들은 그럼 어떤 세대냐? 알파 세대를 기르는 부모들은 그 부모들로부터 집중 양육을 받았던 세대인 거죠. 알파 세대의 부모들은 부모로부터 한두 명의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로부터 모든 집중적인 케어와 지원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의 부모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난도 교수님은 책에서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알파 세대 부모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나 중심적인 부모들이 지금 알파 세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갈등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순위가 최하위에 들어가고 있죠. 전 좀 무섭습니다. 사실 이 알파 세대인 이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대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사실은 제가 이 알파 세대인 아이들을 아주 어리게는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났어요. 이 아이들의 소비 욕구를 자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습니다. 2023 트렌드 책에서 지금 알파 세대는 8포켓, 10포켓의 세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포켓. 용돈 주는 사람이 8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 있다는 거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고모, 엄마, 아빠. 여기에 돈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10포켓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의 돈의 개념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 서랍을 열어보면 20몇만 원이 서랍에 있다더라. 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 포켓몬 빵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불과 얼마 전에 엄마들은 이 포켓몬 빵 하나 사는데 온 편의점을 다 뒤지고 다녔고요. 심지어 하루에 포켓몬 빵 사는데 몇만 원을 쓰면서도 이 포켓몬 빵을 사주기 위해서 포켓몬 노매드족이 돼서 엄마들이 막 편의점을 순례하고 아이들 손잡고 다녔어요. 썼던 게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이죠. 지금 소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알파 세대의 문제가 이 소비 욕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도 교육해야 되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쉽게 용돈 받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용돈 안에서 이것을 소비하고 자기가 받은 용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는 세대가 알파 세대인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는 이 소비 욕구도 문제이지만 정말 큰일은 이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 기계, 핸드폰과 함께 소통한 아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 또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읽어낼 수 없는 아이들은 그저 분노와 굉장히 즐거움 이 두 개의 감정 그 사이에서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해지는 거죠. 이거 감정 무감
공황장애에 걸린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슬퍼도 분노하고 짜증이 나도 분노하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분노하고 자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난 죽을 거야 이러면서 길거리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난 아무래도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 아이들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죠. 자기의 정서, 자기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이죠. 절대적으로 부모인데 부모가 이걸 할 수 없다라 그 집중 교육을 받고 자란 30대, 40대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없다면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제가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라고 상처 입은 나를 이야기하는 이 부모 세대가 건강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다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알파 세대가 정상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지금 어떠한지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린 굉장히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겠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고 150만 원짜리 영어학원을 보내고 이게 분당의 이야기예요. 그곳에 엄마들은 대기를 걸을 정도로 그곳에 보내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사교육을 위해서 엄마들은 아낌없이 지출을 합니다. 심지어 많게는 400에서 500까지를 7살짜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좋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서적인 지원, 정서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크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걸 만약에 놓치고 가신다고 그러면 언제 이 불행, 통제할 수 없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느냐. 아이들이 10대 자존감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춘기, 김난도 교수가 얘기하는 중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은 정말 참담한 미래, 정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되실 겁니다. 절대적으로 오늘 드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아이에게 쓰고 있는 돈이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게 교육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